안녕하세요.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그 작년 이후에 1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저도 무대에 이렇게 오를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무대 뒤에서 무엇을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원장님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먼저 큰 박수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진짜 우리 리더인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고민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좋은 직원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좋은 원장님들을 만나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인데요.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또는 표현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아마 작년에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느냐, 세상을 봐야 할 대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보느냐, 이것이 경쟁력이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은 나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있으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겠죠. 나는 조금 알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으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마음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작년 그 7월 달에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아마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이 저 밖에 있는 부스에 대해서 우리 AI 리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테스트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 4월 달에 펼쳐진 AI 리딩은 작년 7월 달에 봤을 때의 AI과는 상당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허세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만들면 아무리 주위에서 예를 들면 모방을 하던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오더라도 우리 원장님들은 자신감에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다가요. 문득 하반기에 나는 그리 자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또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그 해답을 쉽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그 원장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매년 서울대에서 김남도 교수 중심으로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20대, 30대 초반의 취업 준비생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그 책을 대부분 다 읽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드인을 하는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러면 나보다도 더 세상을 잘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공부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실종, 인덱스 관계, 알파 세대 등등이 나옵니다. 그 10가지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평균의 실종입니다. 보통 우리 세대는 돈이 없거나 경기가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절약을 하죠. 근데 지금 MZ세대, 아마 우리 원장님 중에도 MZ세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소비의 주축인 MZ세대들은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면 절약의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의 양극화예요. 그래서 제가 소비의 양극화라고 남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옛날부터 양극화는 있다는 얘기예요.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소비의 양극화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는 김남도 교수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이렇게 갖다 붙였더라고요. 지금은 의 소비의 양극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자기가 예를 들면 갖고 싶은 것, 그것은 그 가치를 불문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면 돈이 들겠죠. 그러면 나머지 생활하는데 돈이 별로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해야 할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초절약한다는 게 현재의 예를 들면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보통, 평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소비자한테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들은 그것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 대신 평범하거나 보통이거나 어정쩡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비한 만큼 반대로 초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것이고요. 보편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수상자 중에 인구수가 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을 보겠죠.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형태를 보는 순간 걱정은 저는 해결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소비의 N극화입니다. 소비의 N극화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각각 개성을 갖고 개별화된 소비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소비 성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냉장고가 좋다 하면 삼성 냉장고가 좋아 하면 삼성 냉장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삼성 냉장고 중에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자기 색깔에 맞는 거, 나는 이 색깔보다는 LG 예를 들면 냉장고가 좋아하면 LG 냉장고를 산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개인이 추구하는 소비 성향들이 다 다르고 그 다른 성향들에 의해서 개별화가 나타난다.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소비의 단극화인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 그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각 개별적인 소비 주체들의 성향들을 다 담는 플랫폼으로 집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쭉 설명하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의 주체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해야 할 것, 또는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돈을 아끼지 않고 각각 개성의 소비 주체를 갖고 있다. 이 소비 주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제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리드인이 부모님들한테 반드시 내 자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리딩이 수강료가 문제가 될 거예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는다. 반대로 리딩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독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면 그 리딩비가 싸더라도 그죠? 그 리딩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지도하는 그 대상이 개별 맞춤으로 흘러야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지 전체적인 통일된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그런 상품은 팔린다, 팔리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어정쩡한 것은 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뾰족한 것이 필요하다. 그 뾰족함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리딩에도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컨셉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인덱스 관계입니다. 저는 이 강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위에서 저한테 누가 제일 친하냐고 물으면 대학교에 있던 고등학교에 있던 우리 뿌리의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고 제일 평생 가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되돌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그 탱고를 쳤던 그 박영민 실장, 그죠? 그 실장님도 우리 고등학교의 뿌리의 하나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뭐 30년 친구인데요. 그 멤버 동기 우리 뿌리에 보면 단톡이 있겠죠. 근데 언젠간 이 단톡이 어떻게 되냐면 톡이 안 올라와요. 언제 올라올까요? 예를 들면 제 생일날 성태야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남들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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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끝. 오늘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각각 이거로 끝. 헤이, 저처럼 평생을 실세계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의 동창, 대학교 때의 동창들이 내하고 다 친한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빈도수다. 자주 접하는 사람이 제일 친하다. 그래서 돌아서 생각하니까 지금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my wife, 내 아내겠죠. 왜? 매일같이 보니까. 매일같이 싸우든 칭찬하든 매일같이 보니까. 그 다음으로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하고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미팅하고 둘이서 열받으면 막걸리 한 잔 먹고 집에 가자 해가 한 막걸리 한 잔 먹고 집에 가고 일 있으면 톡을 해서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매일같이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제일 친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하고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친하다는 거예요. 세대가 MZ세대에서 알파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친한 게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냐면 요즘의 세대들은 친한 게에 대해서 색인이 붙여지는 거죠. 그것을 인덱스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 모임, 학원 모임, 동창 모임, 끝나고 커피하는 커피 모임 이렇게 친한 게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에서 제일 친한 거, 이 모임에서 제일 친한 거, 이 모임에서 제일 친한 거로 이렇게 병렬 형식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학부모가 있는데 이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 해주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의 기관이 이 부모님과 매일같이 카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학부모가 제일 친하게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학부모하고 매일같이 카톡을 할 수 있는 뭔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끈디기 또는 구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가요, 디깅 모멘트입니다. 원래 디깅이라는 것은 판다는 이야기죠. 깊게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 세대에서 깊게 판다는 것은 전문가고요. 전문가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좁은 창으로 세상을 이렇게 본다는 뜻인데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깊게 파는 사람일수록 또는 깊게 파면서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확대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세계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여행 가서 가는 세계관이 아니고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공유시키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공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학원으로 따지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만의 비법을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좋은 것을 다른 학원에게 가르쳐주고 그 학원의 장점을 또 받고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머님들 잘 아시는 어벤져스의 영화에 나타나죠. 원래는 다 다른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합쳐지고요. 또 어떤 영화에는 그 다른 주인공이 그쪽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처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공유하는 상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세계죠. 이세계라는 것은 현재 아닌 실세계가 아닌 또 내가 갖고 있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이게 왜 존재하느냐면 저는 솔직히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좀 제 기준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교육을 듣고 나서는 현재 둘째가 게임하는 거라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이 되고요. 어릴 때부터 실세계와 그다음에 가상현실 세계인 게임 세계에 접하게 되고요. 그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뭘 찾을까요? 그 게임만의 예를 들면 세계관과 이 세계관을 몸에 익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의 들었던 것 중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게 공부를 원래 잘 못해도 말씀을 드렸죠. 동기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어머니께 저를 부르지만 성태야 너는 엄마가 봤을 때 제복이 진짜 어울린다. 특히 경찰 제복이 너무 어울리고 경찰 제복 올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엇을 꿈꿨느냐? 경찰대학교 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면 나는 경찰 간부가 될 거야. 경찰 간부가 될 거야 했는데 요즘에 자라나는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답니다. 그냥 너는 하버드대를 가가 아니고 나는 하버드생이야. 내가 하버드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또 하버드생답게 옷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세계관들이 자리 잡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실중심의 세계, 실세계 중심으로 관점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학원생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뒤에 말씀드린 알파 세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까지가 알파 세대죠. 아마 내년이 되면 중학교 2학년까지 점점 커질 겁니다. 이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바로 뭘까요? 디지털 세상에 노출된 것이고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제가 나이가 한창 먹었을 때 스마트폰을 봤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자기에게 맞춰지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살았던 세대이고요. 또 태어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존중받는 세대입니다. 왜 존중받을까요? 베이비 붐 세대 때는요, 부모님 밑에 자식이 5, 6명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팰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뭐락할 수도 있고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야야, 니는 옆에 애가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알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잘 아시잖아요. 아이를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은 초등학교 한 4학년 됐는데 제 나이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시험관 아기를 몇 년 준비했냐? 7년 준비해서 그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늦둥이를 놓자마자요, 뭐를 포기했을까요? 그 녀석은 중국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였거든요. 그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아이 때문에. 아이하고 같이 있으려고요. 지금 이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부모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세대입니다. 어느 지사장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는 내 아이한테 하는 말은 미안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미안해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대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부모님들은 뭐를 할까요? 아이에게 미안한 것. 미안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고요. 또 아이들 기준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보통 육포켓입니다. 육포켓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어머님 용돈, 아버님 용돈, 할아버지 용돈, 외할머니 용돈, 외할아버지 용돈, 친할아버지 용돈, 친할머니 용돈. 풍족한 세대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능력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보호받고 자라는 세대죠. 그런데 이 보호받는 것이 뭐냐? 내한테 맞춰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 매일같이 영상을 보고 영상 보는 것이 낯설지가 않고 게임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고 디지털로 된 것이 낯설지가 않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웹을 사용하기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웹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걱정할까요? 아날로그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내 아이가 책 읽는 모습이 보고 싶고 내 아이가 글 쓰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 세대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 리딩은 경쟁력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리딩에 있어서 대상도수 부분을 내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현재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 이것은 리딩이 갖고 있죠.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요. 켜다가 추우면 온도를 낮추던 끕니다. 근데 지금의 기술들은 뭘 하느냐면 이 사용자의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아서 스스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고객 맞춤, 고객 개인 맞춤으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데 이것은 우리가 벌써 리딘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이 줄어도 우리 리딩은 좋을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 보고 아하 저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공간력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먹지 뭐. 우리 같은 경우, 제 같은 경우. 그래서 회사에 가까운 데를 주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요. 맛이 있거나 없거나. 근데 뭐가 발달했습니까? 배달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조금 먼 거리라도 주문해서 먹으면 되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식당들이 다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장소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리드인으로 따지면 아이를 리드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원하냐면 나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곳, 내가 경상도 말로 대접받는 곳, 내가 그 갔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곳, 여기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여기 서울에 계신데 그런 부분을 노려서 탄생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어떤 백화점이에요? 더 현대백화점이에요. 예를 들면 대구로 따지면 현대백화점이 생겼다가 신세계가 생기고 명품몰이 다 어디로 가요? 신세계로 올인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저는 근데 관심이 없는데 가보니까요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신세계에 가보니 거기에서 뽑아주는 커피도 더 맛있고요. 그 커피를 들고 그 공간을 누비는 순간 아 내가 뭔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래서 고객이 이탈이 심하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리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드인이 있고 리드인에는 시스템이 있는데 선제적 대응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에게 가장 맞는 도서를 제공해주고 관리해주고 그거로 하여금 학생들을 스스로 읽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리드인에 오면 또는 리드인이라는 것은 당신의 자녀, 예를 들면 게임에 빠져있는 당신의 자녀 아니면 영상에 빠져있는 당신의 자녀, 책을 읽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뭐한다? 스스로 읽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또한 어머님들이 원하는 영상을 보고 편한 것이 아니라 원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이고 이런 공간을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자주적인 또는 우리가 따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모님하고의 인덱스 관계를 쌓아 나간다면 학생 수가 줄더라도 또는 수강료를 올리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는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원장님들 아시죠? 제가 이 표현 컨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모님에게 보여줘야겠다. 하나의 컨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은 컨셉이 뭐냐면 스스로 책 읽는 아이 리드인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요. 작년 7월에 원장님이 봤던 AI 리드인 거예요. 지금 보는 AI 리드인이 다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봤던 그 원장이 봤던 그 리드인, 리뉴얼된 리드인을요. 제가 9월 달에 갈아엎었습니다. 완전 리셋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통째로 쉽게도 말하면 아예 버려버렸죠. 버려버리고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직접 나서서 왜? 책 읽는 아이 리드에서 가능하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툴이 제공돼야 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맞춤형 지수가 필요하고 그 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바뀌는 아마 하반기에 바뀔 것 같아요.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지금은 우리 테라피에 뭐가 있냐면 교과 도서 지수에 의한 책 분류와 학생의 이해도 분류에 의해서 테라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교과 도서 지수기를 통해서 도서의 난이도도 구분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읽은 독서 활동의 기준에 이걸 독서력이라고 하거든요. 독서력 지수에 있어서 이 책의 학년별, 아이별 어떻게 책을 읽어 나가는 것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겠죠. 이 지수와 다음에 학생 개인이
이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나타내는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원장님들에게 이 테라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7월 달까지 만들었던 리뉴얼을 그냥 고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리드인이 왜 강하냐면 첫 번째는 원장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의 믿음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리드인 회사가 원장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주위의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학생들을 생각한 겁니다. 학생들은 우리처럼 실세계에 그렇게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 실세계, 반 이세계, 반 예를 들면 캐릭터로 된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요. 이 캐릭터 모무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사이트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 모무가 아이는 책을 읽고 리드인은 이 모무가 리드인을 소개한 영상을 한 2분 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고 리드인은 아이를 읽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리드인 마스코트 모모라고 해. 오늘 내가 친구들을 위해 리드인 마을을 안내해줄게. 리드인 마을 사람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 리드인 도서관은 내게 맞는 책을 추천해주지. 모모에겐 어떤 책을 추천해줬을까? 우와, 이런 재밌는 책이 있다니? 얼른 읽어보고 싶은걸? 리드인 도서관은 3분간 집중해서 읽기도 하고 자유롭게 읽기도 하고 책의 차례를 나눠서도 읽을 수 있어. 읽고 싶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읽어도 좋아. 이제 마을 마라톤 경기장으로 가볼까? 저기 한가운데 마라톤 코스가 보이지? 1코스에서 4코스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지? 우리 같이 4코스로 가볼까? 맛있는 음식 냄새, 솜씨 좋은 요리사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노벨상 수상자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어. 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는 곳이야. 우리 친구들도 얼른 참가하고 싶지? 이렇게 코스를 지나다니면서 진단 문제를 풀 기회도 얻을 수 있어. 매번 문제가 바뀌고 재미있을 거야. 리드인 마을에는 작가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 알고 있니? 매일 갤러리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서로의 글을 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 엄청 멋지지? 자, 모모와 함께 리드인 마을을 둘러본 소감이 어때? 나는 리드인 마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어. 독서노트에도 내가 있을 거고 독서노트 갤러리에서도 나를 만날 수 있어. 우리 리드인 마을에 자주 놀러와.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모모가 마지막에 했던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에 곧 시스템으로 실현이 돼서 원장님들께서 독서활동 잘한 아이에게 모모를 선사하고 그다음에 독서노트 갤러리나 독서노트에 아마 표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친한 사람은 그냥 의식에서 친한 사람이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협력자, 학원에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우리는 어머님, 학부모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부모님과 통하는 SNS, 카톡을 더 활성화시키고 부모님으로부터 예를 들면 단톡, 학원의 단톡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단톡의 빌미로 지금은 진단과 독서노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개 더 추가했죠. 바로 뭡니까? 리포트입니다. 아마 19일부터 오픈이 될 건데 원장님께서 이때까지 물론 학원에서 내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히 하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활동 결과를 부모님에게 카톡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한 그런 리포트가 19일 날 돌아가시면
바로 사이트에 적용돼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보니까 원장님께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현실 사이트에서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의 참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뒤죽박죽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그 잘못한 거냐? 아니잖아요. 학원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김근우 대표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이트 하나 더 만들자. 이 사이트는 참관 수업, 체험 학습을 위한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서 원장님이나 신입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체험 학습을 통해서 리드인의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선사해 드리자 해서 김근우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10월 달까지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설명입니다. 저는 올해에 학생 수가 주는 것이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전 학생의 몇 프로를 하겠다 하면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리드인의 프로테이지를 늘어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요. 두 번째는 현 인덱스 관계에 맞게끔 카톡을 통해서 단톡 친구를 만들고 부모님을 통해서 체험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의 좋은 점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리드인이란 공간이 나올 것이다. 이 리드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부모님께서 보내고 싶어하는 공간. 내가 그 학원을 갔을 때 내가 뭔가 대접받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공간. 학생의 입장에서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면 또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과 회사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리드인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뻗어나가지 수축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지금처럼 믿어주시고요. 회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개발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올해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원장님을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